이번에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전립선 이 세 가지에 좋은데 2+1 특별 이벤트이자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가 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14년 8월 2일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이종근이 함께하는 금요일의 멸콩 라이브, 금요일에 오시는 손님 게스트를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허리가 지난주에 조금 안 좋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삐끗하셔갖고 아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아니 전날. 전날이요? 예, 전날 제가 그 수영장에 갔다가 네네네. 저희 이제 아내가 운동 좀 하라고 아. 살만 자꾸 너무 찐다고. 모든 전 세계 아내의 남편에 대한 잔소리 1호가 운동 좀 해라. 네. 맞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하러 이제 수영장에 갔다가 네. 내려가면서 이렇게 주저앉다가 아하. 물에 들어가려고 주저앉다가 제가 허리가 삐걱한 거예요. 삐걱.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나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잠을 잤더니 예. 다음날 아침에 아예 일어나질 못하겠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재판이라서 재판 날이었죠. 예, 재판이라서 그냥 진짜 복대 메고 음흠. 억지로 갔죠. 그날 복대 메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예. 여기도. 예. 어쨌든 천만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지금은 쌩쌩합니다 다시. 예. 쌩쌩하게 되셨군요. 예. 다행입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또 주말이고요. 금요일에 또 지금은 바로 아마 파리올림픽에서 환상의 혼계역 릴레이 수영 경기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특별히 또 오늘 정말 지금까지 다른 방송에서 들려지지 않은 생생한 이야기들 또 들려드린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들어와서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하고 저하고 어저께도 그 얘기했어요. 내일 유동규 본부장님 오면은 이것부터 물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요즘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돼서 소환을 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제 드디어 재판 거래가 시작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맞추셨다고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그 이재명 지사가 받았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7대5로 난다 하고 남욱한테 이야기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무당기가 좀 있으셨나요? 무당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맞추셨어요? 김만배가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전에. 경우의 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2명의 대법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가부 동수가 될 때, 그러니까 10명의 대법관이 12명이죠, 12명. 그러니까 6대 6이 될 경우. 네네. 이거는 이제 가부 동수로 해가지고 고법에 있는 것들이 확정 판결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6대 6을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7대 5가 되어서 이기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네. 이제 그거 상황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이야기를 다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진상한테도 보고하고 이재명한테도 보고했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오해의 여지가 있네. 이 기사에는 남욱이 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유동규 형이 권순일이 주도하는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7대5로 무죄가 난다더라. 숫자까지 미리 알고 있다더라. 라고 지인한테 얘기했는데 마침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텔레비전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진짜 7대5로 무죄가 나오더라. 동규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김만배는 또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김만배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권순일 대법관이 우리 쪽을 무죄를 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한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했고, 그래서 7대5로 이길 걸 알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때 들어간 대법관이 이재명을 유죄를 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그 경기도지사를 같이 했다가 진 사람이 네. 그 삼철 중에 전해철이죠. 전해철이 네. 다시 그거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선거를. 아,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유자가 나올 거니까 예. 보궐선거 나오니까 예. 보궐선거 될 테니까 자기가 나오겠다. 6대6이 돼가지고 예, 예. 이제 이거 끝난다. 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권순일은 이제 100% 그쪽에서는 네네. 전부 다 누가 봐도 네. 예, 유죄질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그랬어요. 권순일이 우리 쪽으로 올지를 누가 예상이나 하겠냐. 네.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건 권순일은 그냥 의심의 여지도 없이 우리 쪽을 갖다가 무죄를 준다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7대5로 예, 이제 이게 무죄가 확정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너무 예. 뜬금없이 내가 질문을 해서 그러면 정황을 좀 얘기해 보죠. 김만배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네. 언제 그런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아. 아니, 왜 무죄 난다 이런 얘기를 유동규 본부장한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대장동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남욱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네네. 남욱이 사업을 못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한테 줄 수 있었던 거는 김만배가 사업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네. 남욱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사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만배한테 왜 그게 포기하고 김만배한테 주도권을 줬었겠냐. 그거는 이제 이재명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예, 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제 김만배가 남욱한테도 야, 너 성남에서 네. 너한테는 안 준댄다.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 당시에 그 지금 조서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네네. 저는 남욱을 주려고 그랬지 예, 김만배를 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환지를 해주려고 했던 게 이제 법정 안에서도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럼 김만배가 됐느냐? 네. 정진상이 이제 미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정진상이 저한테 해주라고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만배를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김만배가 당선되게 저는 이제 해준 거죠. 그렇죠. 남욱이 예. 아니라 김만배한테. 예, 김만배를. 갈 수 있게. 그런데 이제 남욱한테는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예, 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김만배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었고, 네네. 김만배를 제가 전담해서 말하자면 영업사원처럼 이제 그 마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김만배하고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저하고 이제 했었고, 네. 예, 이제 혹가다 한 번씩 이제 시청일 관련된 거는 정진상이 직접 김만배랑 이야기하거나 김만배가 이재명하고도 통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됐던 사안인데, 네.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심 판사한테는 자기가 180억을 썼다고 그랬어요. 판사한테 이 180억을 썼다고. 직접 쓴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판사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예. 판사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네. 이 친구한테 사업 자금으로 180억 정도 대줬대요. 제3자 뇌물이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180억 들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듣는 이야기만 그대로 해드리면, 그래서 180억을 정도를 썼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가고 그거를 나중에 중간비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비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우리 위해서 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했었고 그 다음에 그 2심 판사는 건드리면 손해 본다. 그리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찔러도 안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네, 유죄 나왔죠. 그러면 사실상 2심에서 유죄가 나면은 3심 대법원 선고는 이게 유무죄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렇죠.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만 판단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은 끝난 겁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전해철 쪽에서도 이제 보궐선거 준비하고 네, 네. 그리고 정은혜철 쪽에서도 뭐냐면 이게 대법관이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뽑힌 대법관이 네. 이재명을 유죄를 줄 거를 네.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6대6 이하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6대6 이하로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문을 쫙 난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안에서 비웃었죠. 그때 300만 원 벌금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네. 대법원이 편할 수 있다 오히려. 김만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게. 예, 오히려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 김만배가 그 권순일이 나중에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그게 한 겨울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기억을 하냐, 개울인 거 기억하냐면 이 땅을 김만배 집 앞에 네.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녁에. 네. 김만배 집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수원에 예. 거기 이제 아파트 SK 뷰 그 앞에 거기 보면 이제 상가 건물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무슨 체육관인가 같은 게 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벤치도 있고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화단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얼어 있는 화단을 제가 이렇게 밟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또렷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바닥이 좀 딱딱할 때 얼어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권순일 관련돼서도 이야기하고 만나면 이제 거기 그 휴지 있잖아요. 네네. 그 저 어디냐면 그 커피숍 가면 휴지에다가 네모난 휴지. 예, 네모난 휴지에다가 자기가 볼펜으로 막 써요. 메모 자주 하죠. 예. 나도 메모 자주. 자, 대법관 누구. 자, 누가 해가지고 영일은 여기 꼬표 X, 공표 X, X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딱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죄, 여기는 무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권순일이가 여기가 이제 무죄. 이게 딱 하니까 무조건 가부동수나 가부동수 안 나온다. 7대 5가 나온다. 그래서 이긴다. 이게 이제 그 김만배 이야기였어요. 아니 김만배는 예. 그 김만배는 지금 대법관 12명이 이 사람은 유죄 때리고 이 사람은 무죄 때리고까지 정확하게 맞췄어요. 예, 그러면? 맞췄습니다. 다 맞췄습니다.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그러니까- 관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은 성향이 있죠. 이 성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저는 그 권순일 대법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순일이 가르쳐 줄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다른 대법관들이 성향이나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의견 나눈다는 식으로 이게 물어봤는지 안 왔을까 저는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김만배도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향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7대 5가 나온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이재명이 벌벌벌 떨었었어요, 사실. 예. 근데 그 저기 김만배에게 해주고 김만배하고 직접 통화도 해봐라. 그 저기 만배 형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1심부터 저기 그 최재경이 소개시켜준 그 변호사들이 있어요. 네. 그 변호사가 이제 뭐냐면 그 저기 그 의정부 지검에 있던 그 이태영 변호사랑 네.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서 네. 예 그때부터 변론을 들어갔습니다. 네. 예 변호를 했었고 네. 1심부터 변호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해경궁도 막았고 네. 그리고 해경궁이 수사가 안 됐어요. 네. 네. 그때 경찰에서 그 저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네.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킬당한 게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그때 전관이라서 네. 네. 예 그 정도는 저 킬 시켰는데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변호사님 혹시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신 지금 말씀? 막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조금만 무슨 또 변론을 지금 해주세요.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 지금 또 제가 그 기사에서 보니까 예. 유동규 본부장님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 로비했다고 말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재판에서. 예. 이거는 어떤 뜻이죠? 쌍방울을 통해서 했다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김만배가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김만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고법 지고 예. 난 다음에 네. 고법 지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지간했는지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겨울 무렵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제 김만배가 나한테 너희들 저기 너희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재명 포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정진상 포함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재명이 이랬어요. 네. 누가? 김만배가 그냥 약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요 판결 나면서부터 지사님 깍듯이해야겠어요. 네. 이제 상관 모시듯이 보스 모시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호칭도 바뀝니다. 호칭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 포함해서 진상이한테 물어봐라 그러더라고요. 네. 나한테 그
저기 쌍방을 통해서 니들 그 대법관 작업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 이화영하고 쌍방 통해서. 네. 그래가지고 작업하고 있지. 저기 그 권순일 작업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거든요. 네. 정진상한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확인해 보겠다 네. 하고 이제 정진상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형님 우리가 지금 그 이화영하고 쌍방을 통해 갖고 지금 권순일 작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전화기에서도요 예. 깜짝 놀라는 느낌이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긴 만병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탄식을 하면서요. 네. 와 진짜 만병 대단하다. 음. 이거 완전 비밀인데 야,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대단하다. 맞다 그거 솔직히.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만병한테 형 대단하다는데 그랬더니 야 저기 권 대법관님은 내 말밖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대법관님이 이야기해 주니까 알지. 저는 들은 이야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도 뭐가 있을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관계가 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들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결과도 그대로 나왔어요. 네. 예. 결과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을 로비했다는 게 아니고 예. 쌍방울이 대법관을 로비했다는 거를 김만배한테 알고 들었다. 있더라. 예. 알고 있더라. 예, 김만배. 그 말이었군요. 네. 아하. 그러니까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화영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로비하고 있다. 이거를 김만배가 이야기하길래 제가 정진상한테 확인했더니 정진상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김성태 씨가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이거를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계속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자기는 자기 사건에 치중을 해야지 이걸 또 이런 막 번져나가서 다른 어떤 사건까지 자기가 다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는 좀. 김성태도 그렇겠죠. 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도 자기 사건도 아닌데 괜히 아는 척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말려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중요한 건 오늘 그 재판 거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관 권순일이 행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무죄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더라. 네. 그거를 지금 사실 좀 더 차곡차곡 밝혀내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1공단 얘기. 1공단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대장동이 있고 성남 1공단이 있는데 1공단을 공원화하는 거죠. 자, 1공단 공원화하려고 원래 SPP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지구 지정을 받았어요. 그 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이 그냥 거기 그거를 철회했어요. 철회해가지고 이제 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결합 개발을 고시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1공단 사업하고 있던 사람이 소송을 건 거죠. 1공단에서 그 SPP라는 회사가. 그래서 성남시를 상대로 해갖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을 이겼어요. 성남시가. 근데 2심을 졌습니다. 2심을 졌는데 2심이 이제 패소했어요. 그거를 이제 3심에서 이제 뒤집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기 자판이 거의 없대요. 근데 이제 파기 환송은 다시 이제 심리를 하잖아요. 하라는 거고. 하라는 건데 파기 자판은 여기에서 파기를 했으니까 대법원이 우리가 알아서 그냥 끝냈어. 그러니까 뭐 고법으로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성남시 승 이걸로 해준 겁니다. 그게 대장동이랑 뭔 상관이에요? 대장동은 상관이 있는 게 결합 개발이 결합 개발한다 그랬죠. 결합 개발이 뭐냐면 이제 고시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SPP가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1공단 공원화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합 개발이 깨지는 거고. 결합 개발도 깨지는 거고. 대장동도 못 하는 거고. 대장동도 이제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가 안 나오느냐? 금융사에서 대출이 안 나오죠. PF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재판 거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뭐냐면 이제 자기가 김만배가 자기가 손 써서 이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유동규 본부장이 보시기에 그것도 개연성이 있어요? 권순일은 우리가 딱 들어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근데 김만배가 좀 허세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무튼 파기 재판이 나왔고
그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예. 고 유한기 본부장도 네네. 요 재판을 자기가 예. 이게 이제 그 대법관 이름을 좀 말하기 좀 어렵고 아, 네네. 그냥 그 A라는 대법관. 예, A 대법관이 예. 그 국정원 출신 네. 요 모 씨하고 네.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국정원 출신 모 씨한테 네네. 하고 유한기 본부장이 이 모 씨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 A 대법관이 요 모 씨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하자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약간의 이권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도와주기로 했다. 했는데 이제 결과가 파기자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한기하고 요 모 씨는 자기들이 했다. 고 주장하고 김만배는 내가 왔는데 내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조금 이렇게 세모표다. 권순이는 0, 권순이는 예. 확실하게 제가 이제 의혹이 있고 확실하게 들었고 이 일공단은 좀 세모.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한기가도 자기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순일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니 김만배는 내가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해갖고 여기서 유한기가 부탁하는 걸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준 거죠. 돈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하니까 유한기한테 이제 그 이쪽에서 요구하는 걸 예. 땅을 요구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안 들어주고 그 다음에 땅을 요구한 거는 안 들어주고 예 현금으로 전달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 정리가 좀 끝나셨나요? 아니 계속하고 있어요. 예. 지금 완전히 굉장히 바쁘셔갖고 지금 뭔 변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또 한 가지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네. 김만배가 네. 정영학하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네. 왜 대법원 판결을 네. 내가 했다 정영학이 왜 여기 끼어들죠? 내가 대법관한테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대법원 판결 놓고 정영학하고 공을 다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그 정영학하고 공을 다투는 게 이게 정영학이 돈을 줬거든요 유한기한테. 네. 예, 유한기한테 돈을 준 게 정영학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은 돈을 줘야 된다 유한기한테. 이제 그걸로 아마 다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기가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정영학하고 유한기가 좀 가깝게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자, 유동규 본부장이 예. 생각하시기에 예. 김만배가 사실 되게 허세가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재판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이걸 뭘 했다.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걸 했다. 물론 그 고비고비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쭉 지켜보시기에 지금까지의 재판거래와 관련된 김만배의 얘기는 거의 다 진실일 것 같다? 아니면 허세가 많이 끼어들었을 것 같다? 제가 그 정진상이나 이재명이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를 안 거는 2012-13년부터입니다. 네. 2012년 이때부터 김만배를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김만배가 거짓이 많았다 그러면 결과론. 그러니까 사람이 뻥은 있을 수 있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과시도 할 수 있어요. 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맞지가 않았다면 예, 김만배하고 이재명이 만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전화 통화할 일도 없었을 거고 정진상이 형님으로 모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그 전부터 그 이석기 사건부터 네네. 예, 이걸 했던 게 네. 그 정진상이 조사한 내용하고 김만배가 말한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보면 크로스 체크를 하잖아요. 예.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크로스 체크 내용이 맞다 이거예요. 네. 정진상이. 그래가지고 야 김만배 말한 게 맞는데 처음에 이제 김만배를 잘 모를 때 내가 이제 김만배를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김만배 만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윤창근 소개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윤창근이 김만배라는 기자를 소개했다 나한테. 네네. 이제 그런 거 시시콜콜한 것도 다 보고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보고가 안 되면은 네. 나중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 너 보고 안 했어? 그러니까 일이 꼬이잖아.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느 것이 중요 순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만약에 이제 보고가 안 이루어져서 중요 순위에서 중요한 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소한 것도 이 정진상한테는 보고를 해야만 네.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기 네. 때문에 정진상에 대해서는 한테는 보고할 때는 사사로운 것까지 아주 확실하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는 결과론적인 거나 아니 과정론적인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정진상한테는 그 내용 전체를 아예 정진상이 싹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물속을 확 들여다볼 정도로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주면 네, 네. 나중에 돼서 뒷말을 듣거나 그렇지. 아니면 또 이게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계속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헷갈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모든 정부 보는 일들이 비슷할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정진상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네. 정진상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크로스에 체크한 거하고 똑같다. 네. 그러면 김만배 말이 맞네. 이렇게 한 것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으면서 나중에 2014년도에는 실제로 이제 만납니다. 만나가 아니 그 형님 동생하죠. 그 저기 그 시로코에서 만나가지고 예 형아우를 맺죠. 예 김용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뭐 유동규 본부장보다 더 친해졌습니다. 더 예. 친하게 지냈겠네요. 직접 얘기도 많이 예, 직접 하고.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유 본부장 말씀은 김만배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다 맞았으므로 예. 재판 거래 없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당연히 신빙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겼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김만배 말이 하나라도 틀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재판 관련돼 가지고 하면은 항상 김만배 이야기대로 됐어요, 결과가.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이제 성남지청 윤곽근 지청장 그 당시에 이제 있었을 때도 네네. 그때 이제 윤곽근 지청장하고도 그 김만배가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한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법원 옮기는 거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네. 김만배가 많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석기 사건, 통진당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곽상도하고 네네. 그때 민정수석,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민정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지법에 네. 수원지검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저기 김수남 있었죠. 그래서 이 김수남이 이 사건을 정리해주고 아마 검사장을 수원지검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기 사건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예. 시간이 굉장히 예. 많이 할애될 것 같아서 조금 예. 있어요. 예. 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사실 이 나무기 그린 그림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예. 이 그림에 따르면 당시 김만배가 김수남 지청장, 신경식 차장, 윤곽근 성남지청장 예. 뭐 이런 수원지검과 관련된 예. 지청, 성남지청까지 고위급 간부들은 전부 다 관리한 걸로 나누는. 다 알고 있었고 제 옆에서 통화를 했을 때 네. 그 당시에 이제 최동욱 최동욱 검찰총장이 최동욱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네네. 됐는데 제가 TV를 봤는데 네. 총장 됐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한 2, 3일인가 있다가 네. 김만배랑 저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다 형님 하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최동욱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최동욱하고 통화하더라. 이것도 다 보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센 거 맞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석기 사건 네. 해결해주면서 완전히 그걸 신뢰를 완전히 얻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석기 사건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정리 다 끝나셨는지. 네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놀았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같은 것들이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성남시에 있을 때는 뭐 거의 뭐 같이 붙어 다니다시피 했을 거고. 네. 경기도 있을 때는 어땠어요? 경기도 있을 때는 이제 워낙 크니까 네네. 제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가서 이재명을 독대하든지 네네. 예, 만났죠. 그러면은 성남시 있을 때만큼은 그렇게 가까운 거 가깝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쭉 봤더니 이게 쌍방울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게 왜 쌍방울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화영을 부지사를 갖다가 해서 끌어들이잖아요. 네. 이화영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한 이유는 이화영이 노무현 때 대북 그 한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화영을 딱 그 끌어들인 건데 이화영이 들어오면서 졸지에 쌍방울도 끌려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네네. 이화영을 끌어들인 거는 네네. 그 대북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그 당내에 네네. 이재명의 족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족보가 뭐였냐면은 이제 정통 출신이거든요. 네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동영 그 개파들만 하고들만 알고 있었고 네네. 나머지하고는 완전히 교류가 없었어요 전혀. 네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한 사람 와갖고 안 해주니까 하다못해 재윤경 네네. 의원한테라도 매달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 그 저기 나중에는 이제 막 이번에 막 그랬지만 공천 안 줘가지고 막 했던 네네. 그때 이제 어디 저기 하남에 그 국회의원이었던 누구 문학진 네네. 문학진한테도 매달리고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에 있을 때는 게다가 이제 그 친문들하고 오히려 친한 네네. 그 저기 수정의 그 국회의원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네네. 예, 김태년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나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태년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네. 예, 그거를 아주 지쳐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정치적 아버지를 누구를 두고 싶으냐면은 이해찬을 두고 싶은데 그래서 이화영. 이화영을 그래서 끌어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화영보다 쌍방울이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되자마자 처음에 시도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대북 프로젝트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화영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지사가 됐지만 이화영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는 북한 뚫는 거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막혔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온 게 누구냐? 김성태 회장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태가 경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권순일 사건에 있어서 1심에서 기소가 된 게 언젠가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 12월 11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 이화영이 그 돈 못 준다고 해가지고 김성애가 그냥 지랄지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뭐 제1차 국제아태회의가 11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성태가 주저주저 하다가 2018년 12월에 김성태 안부수 그다음에 그 가가지고 네. 리오남 만나서 단둥에서 돈 주겠다라고 한 게 2018년 12월인데 네. 그때 이재명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딱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그 기소가 됐으니까 변호사가 필요한데 네. 1심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가 네. LKB 나승철 이태영 네. 평산 소백 네. 김준현 화우 이렇게 돼 네.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누구였느냐? 이태영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네, 핵심이 돼요. 근데 이태영 변호사는 어디랑 가까웠느냐? 쌍방울이랑 가까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태영 변호사 대납 비용 운운했을 때 그 변호사 대납 비용의 그 대상이 되는 변호사가 누구냐? 그게 이태영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누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느냐?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인 변호사 비용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누구냐? 이태영이라고 의심이 되는 건데 그건 수사 결과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딱 정리가 됐고 그래서 재판이 딱 3개월 만에 끝났어요. 네. 2018년 12월 11일에 저희 시작됐는데 3개월이 아니라 딱 6개월 만에 끝났어요. 네. 2019년 5월 16일에 네. 판결이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2019년 5월 16 판결이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때 재판장이 누군지 제가 찾아봤더니 사법연수원 29기인데 이남석 변호사랑 동기예요. 그 다음에 그 판사가 뭐 고향 뭐 어디라고 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또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김만배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지. 1심에서 이겼으니까. 네. 어떻게 이겼느냐? 이태영 변호사 등을 통해서 이겼는데 이태영 변호사 뒤에 누가 있느냐? 쌍방울이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김성태 회장은 이미 코가 꿰인 상태였어요. 네. 왜냐하면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500만 불 북한에 쐈거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래나 그러는데 어쨌든 뭐 변호사들한테 보고 받기로는 1심 잘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5월 달에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날개를 갖다 막 단 거지. 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뭐가 있었느냐?
어디냐? 필리핀 갔단 말이에요. 네. 필리핀에 제2차 아태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500만 불 달라고 그러니까 김성태는 뭐 어차피 이재명은 이제 무죄가 나올 텐데 1심에서 무죄였으니까 그런데 500만 불은 과하다 해가지고 300만 불로 딱 깎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6일에 항소심 선고 있었잖아요. 네. 항소심 선고 누가 했는지 봤더니 임상기 부장판사 지금 아. 그런데 임상기 부장판사가 골 때린다기보다 어쨌든 재밌는 게 지금 수원 고등법원의 수석 부장판사예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수원 고등법원의 이화영 재판이 있고 어쨌든 뭐 지방법원 수원 지방법원에 이제 이재명 재판 시작이 딱 되는데 수원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있는 분이 임상기 부장판사인데 그런데 그 임상기 부장판사가 300만 원을 딱 때린 거예요. 이번에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전립선 이 세 가지에 좋은데 2+1 특별 이벤트이자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가 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